현생 인류가 과거 오래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아틀란티스를 찾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신화적인 대륙의 생존자들은 지구 전체에 그들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와 사회에 대해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건축과 과학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어디에 있었고 왜 사라졌으며 어떤 유형의 문명을 소유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의 대화에서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설명했을 때 철학자로서 동시대의 일부 고전 작가들은 신화적 대륙에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스트라보, 장로 플리니우스,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 등등은 몇몇 저술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 이후로 대륙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적인 문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우리의 기원의 발견을 향한 장대한 여정으로 항상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국 작가가 주장한 것처럼 아틀란티스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석기시대 이전으로 추정되는 매우 정확한 천문학적 방향으로 제기된 수많은 고고학적 그리고 거석 유적이 지구의 많은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대한 천문학자와 공학자들의 문명이 인간 선사시대 이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후손들이 세웠던 것일까요? 그들 공통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현대 문화와 구체적인 접촉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던 마야, 미케네 또는 바빌로니아와 같이 잘 문서화된 다른 멸종 문명과는 달리 이 아틀란티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얽혀 있어도 같은 실타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오래되고 닳아버린 가닥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27년에 히파르코스가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현상인 분점의 세차 운동에 대한 오래된 고대의 지식을 보존한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주기가 26,000년마다 완료된다는 사실은 조르지오 데 산티아나와 헤르타 폰 데첸트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인간이 1000년 동안 체계적으로 하늘을 관찰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도기자, 지도 제작자였던 피리 레이스와 선원들이 보존한 지도가 오래전에 얼음이 없는 남극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변화 이전에 반드시 해양 문명에 의해서만 축적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의 대화에서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정교한 환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많은 역사가 학자, 지질학자, 그리고 잠수부와 고생물학자 및 고고학자들에 의한 연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미의 한 연구원인 셜리 앤드루스가 수집한 역사의 파편으로 그녀의 저서에서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틀란티스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세계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술사의 경우는 그들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 채널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을 자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 채널들의 자료는 비록 자칭 정통파 연구자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아틀란티스 문명에 관한 일부 전통적인 출처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 세계에 대한 사실은 알려진 서면 출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심령연구원이 제안한 것처럼 초감각적 지각인 ESP를 통해 서로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동양의 오컬트 전통에 대한 연구와 다른 차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후대 연구가들의 노선 전체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제안 중 일부는 당시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지만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 활기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기 이전의 지적 존재는 행성의 여러 지역에서 당시에 해당하는 인간형 발자국과 화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호티 박사는 1971년 텍사스 거인족 계곡에서 동일한 지질학적 지층에서 인간의 발이 큰 다른 발자국과 함께 매우 다양한 종의 사우리아인들의 수많은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유사한 발견은 블라바츠키 그리고 베다스 및 기타 많은 고대 전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지구의 지도와 이 오컬티스트가 그린 다양한 루트의 인종을 통한 많은 변화의 모습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화석이 등장하면서 고대의 시대가 확인이 되고 당시의 시대를 추측할 때마다 그들의 데이터 중 일부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북풍 너머에 히페르보레오라는 거인족이 산다고 믿었었는데 그들은 현대인에 더 가깝지만 천상의 차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게다가 북아시아와 북극의 일부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무리아의 주민들이 태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인류는 아마도 다섯 번째 종족이 될 것이고 네 번째 종족은 아틀란티스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히 키가 크고 두 개의 성으로 나뉘었으며 그들의 진보된 문명은 우리에게 알려진 종족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무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회는 다양한 대격변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헬레나 블라바츠키를 중심으로 설립된 협회에서 비롯된 신제학에 따르면 우리를 뒤따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종족은 다시 더 미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라바츠키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녀에 따르면 고대 티베트 필사본을 참조하거나 영적 안내자인 마하트마의 지시를 받는 동안 아카식 기록에 접근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독창적인 저작인 비경에서 그는 블라바츠키가 오컬트 형제단의 입문자들에 의해 세속적인 눈으로부터 보호되었었고 히말라야 티베트 수도원에서 보았다고 주장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스콧 엘리엇도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책 아틀란티스의 역사에서 그는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다양한 대격변의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그것이 현재 대서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질학적 연대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의 제안 중 일부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아틀란티스는 현재의 그린란드에서 현재 남미 중부까지 확장되었고 오랜 동안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출처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은 레무리아인에서 진화했다는 것이고 그 레무리아인들은 키가 3.5m 이상 측정되었을 것이며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아프리카와 호주와 같은 지구 일부 지역에서 생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최초의 세르니테스와 몽골인이 있었지만 아틀란티스의 주요 지배인종은 대륙을 정복한
톨텍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파괴 전에 톨텍의 일부 그룹이 아메리카 대륙과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존 안소니 웨스트는 기자 스핑크스가 겪은 침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비의 작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발견은 스핑크스의 연대가 생각했던 대로 4,500년이 아니라 적어도 9,500년 이상의 고대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모의 작품은 이집트보다 훨씬 이전의 문화에 대한 건축학적,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으로만 건설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톨텍족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볼리비아의 티아우아나코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제안한 아틀란티스 종족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 국가 사회주의의 원시 이데올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에 대한 신지학자들의 믿음을 공유했지만 아틀란티스 인종과 민족에 관련하여 이론가 요르그 란츠 폰 리벤펠스는 그들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리벤펠스는 블라바스키의 신비로운 인간 발생을 현대 고생물의 발견과 호의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과 짠의 방과 같은 신비로운 것들을 포함하여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성별로 나뉜 최초의 양성의 원숭이들이 어떻게 영혼도 지능도 없는 후손인 매력적이지만 열등한 동물들인 괴물을 만들어내며 신성한 벌 또는 신의 처벌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괴물, 즉 사악한 악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틀란티스의 뿌리 인종은 첫 번째 인류와 의인화된 원숭이에 해당하는 매우 다양하고 순수하고 짐승 같은 종으로 나뉘어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안 호모사피엔스의 다섯 번째 뿌리 종족인 동물적 인간의 후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들의 후손과 반복적으로 섞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관련하여 니콜라스 굴리 클라크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로 여러 혼혈이 생겨났고 그 결과가 전 세계 아리아인들의 신성한 권위를 위협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낯이 우생하게 뿌리는 여기서 발견되고 있으며 감히 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아틀란티스의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채널러 잉그리드 베넷은 조력자들의 도움 덕분에 아틀란티스에서의 과거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아틀란티스인의 친밀한 삶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관계는 매우 활발했고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했으며 그것은 먹고 자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일부는 동물 또는 켄타우로스와 같은 반은 인간, 반은 동물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틀란티스 단계에서의 관습의 왜곡은 단순히 수간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술 행위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틀란티스 라이징의 다빈 비거스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 그들의 사회를 약화시켰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약 1만 년 전에 아틀란티스의 이기적인 지도자들은 과학적 진보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고대 지식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오컬트 행위에 그들의 힘을 쏟으면서 점차 흑마법이 종교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저자들은 마지막 재앙의 원인이 바로 마법의 관행 때문이라고 단언했지만 다른 저자들은 강력한 우주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결국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연의 큰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스콧 엘리엇에 따르면 세 번째 아틀란티스 종족인 톨텍스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5m 이상에 달했고 이집트의 성직자 솔로는 운하가 있는 큰 원형 도시인 멋진 황금문의 도시에서 살았다고 플라톤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래 아래 묻혀있던 수메르의 호르사바드와 매우 유사했으며 플라톤이 몰랐던 멕시코의 아지텍 수도와 페루의 잉카인들의 수도를 닮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궁전, 항구 및 부두가 있는 원형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흙 울타리들은 담을 쌓고 그것은 금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동으로, 두 번째는 주석으로,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여러 고대 문헌에서 언급되는 오리칼쿰이라는 불처럼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다양한 신을 기리는 수많은 사원과 많은 정원, 그리고 야외 수영장, 체육관, 막사, 그리고 경기장 길이의 서킷이 동심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마장도 있었습니다. 바다와 접한 아틀란티스의 부분은 절벽으로 가득하다고 묘사되어 있지만 도시 중심부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건물은 올리버가 그의 작품에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모양이었으며 내부에는 특별한 조명 효과를 만들어내는 천장에 매달린 큰 수정이 있었습니다. 붉은 화강암으로 된 돌출된 플랫폼은 사원의 중앙을 차지했고 큰 석영 블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록의 반짝임은 시야를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화장과 제물에 유용한 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를 제외하고 아틀란티스인들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 호프의 저서에 따르면 그들의 공동체는 작았고 약 1만 2천년 전에 지어진 집들은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일 워커는 바다 근처의 등대와 같은 거대한 탑을 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아름다운 사원들이 지구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 안에 빛과 색, 그리고 소리, 그리고 자기장과 생각 에너지의 조합이 그 수정 결정을 통해 전달되고 또한 치유 분야에서 매우 경이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일 워커가 아틀란티스인들이 의학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제공한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보고서는 훨씬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치유의 사제들은 환자의 마음과 연결되어 신체 세포를 분리하여 병든 장기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세포들은 느슨해지고 그 병든 신체 기관이 신체 표면으로 밀어 넣어졌고 치료사는 그것을 가져와 회춘 챔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세포는 스스로 젊어졌습니다. 고통도 피도 외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치 SF 소설처럼 들리실 만한 정보는 그들이 우리에게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성견자 케이시의 기여와 같이 훨씬 더 흥미로운 다른 기여도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의 대격변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연대기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엇보다 가능한 현실에 훨씬 더 가까웠고 우리 조상의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수정과 초우주선의 힘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시가 언급한 지질학적 재앙은 그 시대의 과학적 개념에 매우 큰 도전이었다면 아틀란티스 문명의 선박과 잠수함 그리고 비행기를 활성화시킨 에너지원을 묘사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와 그 특징이 유사한 사람들은 약 5만 년 전에 이미 행성 주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케이시가 아틀란티스의 첫 번째 파괴에 대해 지적한 날짜 이전에 이미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도피한 것이었을까요? 케이시가 대격변을 말한 다른 것들은 자극의 역전, 기후변화, 지진, 화산활동 기간 및 멸종에 대한 그 이후의 지질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의 비전은 이러한 발견들과 다른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순전히 상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정과 관련된 첨단 기술의 사용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서는 그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와 에너지를 축적하는 장치로 언급했을 때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기술들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케이시와 같은 맥락에서 초능력자 데일 워커는 수정이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의 놀라운 힘과 화려함은 수정의 과학에 의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놀라운 에너지의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 결정을 사용한다는 발견은 우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심령술사 마이클 게리 스미스는 그들은 지구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마법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의 간단한 움직임으로 켜고 끄는 빛의 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의 또 다른 놀라운 발명품은 앞에 흰색, 뒤에는 빨간색인 불의 광선을 발사하는 말이 없는 병거였던 것입니다. 이 문명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을 여행했던 마법의 은빛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틀란티스에는 지구의 대기를 떠나 달과 다른 행성에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도 있었습니다. 고대 아틀란티스의 또 다른 과학 분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원자정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첨단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고도의 의학이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환자의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양쪽 끝에는 구리 후드가 달린 수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수정을 사용하여 환자의 기운이나 생체 자기장의 색상을 읽고 진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의미에서의 아틀란티스 연구가의 보고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순수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레이저로 빛을 변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다른 행성계의 존재들과의 상호통신 덕분에 얻은 과학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빛의 우주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을 이용한 그들의 시험에서 그들은 우리의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층을 뚫고 쏘아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꿰뚫었을 때 거대한 얼음 바다 아래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북쪽에 큰 홍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은 원자 이하의 입자와 레이저를 사용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의 이미지로 기계를 개발하고 유전학의 비밀을 밝히고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아틀란티스와 그 파괴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사랑의 느낌이 없는 과학의 사용으로 인해 과거 아틀란티스 때와 같은 일이 우리 문명에 일어날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은 레무리아에서 이어져온 종족이었고 그들은 매우 고도의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에 그들이 흥미를 잃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과 동시에 그들 첨단 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지구에 그만 대격변이라는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사를 미리 알게 된 그중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과 고대 이집트 및 세계 곳곳으로 넘어가 그들의 문명을 조금씩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가 약 3.5m가 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생 인류는 그들과는 다른 부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들이 노예로 부리던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하고 눈부신 기술의 흔적만을 남긴 채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고 미개한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그들을 왕으로 섬기다 그들이 떠난 후 자신들이 그 뒤를 이어 왕도 뽑고 나라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와 세계 곳곳의 거대 피라미드의 건축물은 결국 레무리아를 거쳐 아틀란티스에서 번영하고 그 후 대격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세계로 흩어진 그들의 문화유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부신 문명의 기술들을 남긴 채 어느 날 호련히 떠나버린 후 미개한 인류들은 그들이 남긴 유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픈 기록으로 남기려다 그만 단절되어 버리거나 누군가에 의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 중 일부가 비밀스럽게 전해져 갔습니다. 그 후 미개한 인류 후손들만 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그들의 과거 눈부셨던 떠나버린 아틀란티스인들의 문명을 그리며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과학을 여기까지 부분적으로나마 흉내 끝에 그 일부분을 겨우 복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로 이어져 온 그들은 그 이전에 어디서 생겨나 왔던 것일까요? 그들은 더 오래된 지구의 첫 번째 인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전에 또 다른 종족이 있었고 단지 몇 번째 종족이었을 뿐일까요? 또한 그들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은 아틀란티스에서 대격변을 겪은 후 새로 위치한 곳에서 또다시 대홍수라는 재난을 겪게 되자 이제 이곳을 미개한 노예 인류에게 주고 그 대신에 그들은 전혀 격변이 없는 새로운 곳을 찾게 되어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떠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미확인 물체들은 그들이 떠나간 후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또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물려줬던 미개한 우리 인류가 또다시 위험한 짓을 하게 되면 과거의 그러한 대격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핵시설이나 지진 등이 감지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러 조용히 왔던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마치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의 연결고리가 하나로 묶이는 듯 서로 잘 어울리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갈 여정이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몇 가지 추측과 의문을 남기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